식물, 관엽식물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자과에 속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자도 크게 이제 잎의 모양에 따라서 우상형, 깃털처럼 생긴 겁니다. feather-like palm이라고 그러고, 장상형은 손바닥처럼 생긴 장상형, palm-like palm. 대표적인 예로 이제 켄차 야자, 테이블 야자, 아라카 야자가 있는데 왼쪽 사진 보시면은 이제 그 길이로 되어 있고 양쪽으로 가느다란 잎이 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양옆으로. 근데 오른쪽에 있는 장상형은 가운데 기점으로 사방으로 이렇게 잎이 나온 거 있어요. 손바닥처럼. 그래서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종려자가 들어가는 것들은 장상형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보시면 우상형, 이 깃털처럼 생긴 것 중에 아라카야자, 시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강건하고 세기 때문에 아라카야자가 있고, 그 다음에 테이블 야자는 말 그대로 테이블만큼 조그만 작은 모양입니다. 되게 종자로도 번식하는데 키도 작고 잎도 약간 볼록한 게 아주 아기자기하기 때문에 작은 방에 장식하기에는 아주 좋은 거죠. 켄차 야자는 굉장히 귀한, 좀 귀족스러운 맛이 있습니다. 줄기가 길쭉하고 가시도 없고 굉장히 크게 자라기 때문에 대형 건물에 아주 멋있게 어울리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장상형에는 이제 도비로 야자, 보신 것처럼 크게 넓적하게 생긴 종류들이 보이고 있고요. 시중에서 많이 보이는 대표적인 장상형들은 관음죽과 종려죽이죠. 왼쪽에 보시면 넓적하게 생겼지만은 약간 옆폭이 넓고 볼록하게 생긴 것이 관음죽이고, 그에 반해서 같은 속에 속하지만은 좀 가늘고 그 다음에 길쭉하게 생긴 것이 바로 종려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종려라 그러는 것이 개따르게 굉장히 키가 크게 자라는 것들인데 또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야자과 다음으로 또 많이 쓰는 것이 천남성과인데 여기 속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보시는 스페터필름처럼 꽃이 좀 특이하게 아름답기 때문에 보는 것도 있고 또 잎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천남성과의 꽃은 육수화사라 그래서 뒤에 있는 이제 그 잎이 변형이 된 것인데 이 불련포라 그러죠. 그 색깔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안스름이라던가 뭐 칼라라던가 많은 것들이 다 천남성과에 속하는 겁니다. 스페터필름은 이제 흰색, 그때는 꽃 촛대 모양으로 생겼고 아주 저광도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몬스테라라는 건데 이거 하트 모양의 큰 잎이 달리는데 가운데에 구멍들이 막 뚫려져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나 하와이 같은 데 가서 보면 계곡에서도 많이 자생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몬스테라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이 필로덴드론인데 잎이 하트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하트리 필로덴드론이고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필로덴드론에는 몬스테라 비슷한 것도 또 있고요. 필로덴드론 중에 잎이 이렇게 찢어져 있는 이것이 이제 셀로임, 필로덴드론 셀로임이라는 학명인데 최근에는 이제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자나두라 부르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의 이름을 딴 자나두라는 품종인데 국내에서는 셀럼이라는 이름을 해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디펜바키아죠. 이것도 잎이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그 버즘 먹은 것처럼 이렇게 무늬가 돼서 뭐 흰색이건 핑크 색깔이건 그래서 좀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에 잘 안 맞았습니다만은 요새 많이 소형이 나오면서 많이 또 애용되고 있습니다. 스기타 소스는 정말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포토츠란 말도 쓰는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노란색이나 흰색의 반입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진홍색인 경우도 있고 한번 삽목해 놓으면 계속해서 자랍니다. 그래서 건물을 전부 그냥 그 옆에 벽면을 둘릴 정도로 잘 자라는 것이 바로 스킨다 소스인데 아주 좋은 식물입니다.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고 아굴레온 네마도 가운데서부터 이제 무늬가 있는 잎들이 이렇게 사방으로 나오는 것이 또 많이 쓰이고 있고요. 싱고니움은 꼭 화살촉처럼 생긴 그런 모양의 그 넓적한 잎을 가진 겁니다. 그 중에 픽시라는 것은 잎이 굉장히 조그만 것들이 많이 생기는 소형화되어 있는 그래서 실내 작은 면적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안스리움 잠깐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그 스페틀리움과 마찬가지 그런 꽃잎인데 안스리움 절화로 쓰이는 것들은 그 불련포가 굉장히 큰데 반해서 얘는 꽃 자체보다는 그 잎과 더불어서 같이 쓰는 거죠. 최근에 금전수라는 것이 또 시중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잎이 굉장히 반짝반짝거리고 두툼하고 수명도 길고 잎만 가지고 이제 예쁘게 보이는 겁니다.
염란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꽃보다도 주로 잎을 사용하는 건데, 오른쪽에 보시면 잎의 끝에 부위가 또 흰색 반점이 들어가서 더욱더 아주 우아한 맛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주 심한 근데서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실내에서 아주 어두운 곳에 바닥에 깔아가지고 길쭉하고 넓적하게 생긴 게 녹색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관상 가치를 높이는 거죠. 앞에 염란이 있었다면 이거 점란입니다. 점란이라고 부르는 건데, 스파이더 플랜트라고도 부르고, 또 에어플레인, 비행기죠. 비행기처럼 생긴 플랜트라는 말도 쓰고, 그냥 그 학명 그대로 클로로파이트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비교적 허늘허늘한 그 난초잎처럼 생겼는데, 그것이 이제 런너가 기어 나가서 왼쪽 사진 보는 것처럼 밑에서 또 마디에서 또 이렇게 새끼치고 꼭 그 딸기 옆에 런너 기어 나가듯이요. 그래서 기어 나가다가 이제 뿌리 내리고 줄기 나오는 데를 잘라가지고 심으면 또 새로운 식물체가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흰색 꽃이 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아주 그 달콤한 백합 향기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거리 화분용으로 우리나라 매듭 같은 데 실어가지고 2단, 3단, 4단 하면 아주 멋있게 키울 수 있는 대표적인 관엽식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아스파라거스과의 덕구리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야작과 천남성과 아스파라거스과가 옛날에는 백합과 용설란과 중에 속해 있던 것들이 일부 아스파라거스과로 오게 됐는데, 이 덕구리난이라는 것은 영어로에겐 포니테일인데 당나귀 꼬리처럼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둥그스름하게 생긴,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잘 나오는데 둥그스름하게 생긴 호박 같은 데에다가 줄기가 올라와서 당나귀 꼬리처럼 이렇게 확 퍼지는 그런 식입니다. 아주 좀 특이한데 국내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요. 덕구리난, 논리나숙입니다. 코딜리네는 앞에 나왔던 다른 거는 특이하게 얘는 이렇게 줄기가 있습니다. 줄기가 올라오고 마디가 있고 마디에서 이제 잎이 나오는 것인데, 특히 최근에 잎에 붉은색 반점이, 붉은색 무늬가 들어가 있는 가장자에 따라서, 그래서 레드 엣지라는 품종이 국내에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산세베리아는 그 다육식물에 속하는 아스파라거스과의 관엽식물이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녹색이 기본종이고 거기에 복륜으로 사진에 나온 것처럼 양쪽에 노란 무늬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 약간 호랑무늬 비슷한 무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내음성도 강하지만 또 음이온을 많이 발생시키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신 것처럼 옆형도 짧다망한 것도 넓적한 것, 굉장히 다양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드라세나, 우리 행운목이라고 옛날부터 많이 불렀던 것인데요. 그 행운목은 드라세나 속 중에 하나고 종류가 많습니다. 굉장히 잎이 큰 옥수수처럼 생긴 것을 행운목이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잎이 아래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가는 마지나타 품종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흰색하고 노란색 반점이 들어가 있고 잎이 뒤로 처지는 리플렉스 타입의 송 오브 조이라는 것이 송 오브 인디아, 죄송합니다. 이것이 또 국내에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파인애플과인데요. 그 중에 왼쪽에 보시면은 틸란드시아라는 게 있습니다. 넓적하게 생긴 꽃이 있는데, 이런 틸란드시아도 있지만은 또 오염물질을 많이 빨아당긴다는 그 털처럼 막 이렇게 뿌리가 뻗어나는 그러한 틸란드시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즈마니아라는 것은 위쪽에 노랗고 빨간 성화처럼 생긴 것이 구즈마니아가 되겠고, 그 다음에 길다랗게 생긴 게 여러 개 나와 있는 것이 가운데 브리사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네오레겔리아라고 위쪽에 있는 것들이죠. 밑에 있는 에크메아랑 비슷한데 꽃이 올라올 때 보면은 위에 것은 납작하게 밑에 있는 상태에서 꽃이 이제 하얀 꽃들이 피기 시작하고, 에크메에게는 이제 도깨비 방맹이 같은 것이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보통 그 에틸렌 같은 발생 물질을 이 가운데 구멍에다 터뜨려서 이 꽃이 올라오게 하는 방법을 쓰죠. 뽕나무과에도 많이 있습니다. 되게 고무나무가 되겠는데, 옛날부터 우리나라 관엽식물의 역사 시작부터 같이 했던 인도 고무나무가 되겠습니다. 넓적하게 생겼고요. 또 반입이 들어간 것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처럼 쉬에도 강하고, 그 다음에 웬만한 병해충에도 잘 견디는 아주 튼튼한 그런 관엽식물이 되겠습니다. 같은 고무나무인데 이제 같은 피쿠스 속에 이건 벤자미나, 앞에는 엘라스틱하고 다른 종입니다. 얘는 그 하와이나 그 열대지방에 가서 보면 가로수로 굉장히 크게 자라는 나무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월동이 안 되기 때문에 화분에 심어서 실내에서 쓰는 관엽식물이 되겠습니다. 잎이 이제 반입이 들어가서 노란색이나 흰색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여기서 벤자민 고무나무가 좀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환경이 바뀌게 되면은 잎들이 한 30%에서 50%가 막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또 어떤 선물로 벤자민 고무나무를 갖다 주게 되면은 농원에서 아니면 화원에서 재배할 때보다 광도가 다르고 습도가 다르고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잎이 이제 쇼크를 입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몸살을 알아서 잎이 바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저는 벤자민 고무나무보다 킹 벤자민 고무나무보다 다른 것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연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환경 정화에도 아주 좋은 나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고무나무는 잎 하나하나가 떡갈리처럼 생겼고 영어로 얘기하면 피들 리프, 그래서 피들이 이제 바이올린입니다. 바이올린처럼 생겼다 그런 잎을 가지고 있는 떡갈리 고무나무, 떡갈리 고무나무 되겠는데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고급스러운 귀족스러운 분위기에 어울리는 고무나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릅나무과에 아이비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중에서 아이비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헤드라 헬릭스라고 얘기하는 잉글리시 아이비를 얘기하는데 보통 또 보스턴 아이비라고 그랬을 때는 그 담쟁이죠. 그건 완전히 그 틀린 건데 그건 실내에서 보는 아이비. 내한성이 좀 약해서 거리 화분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앞에 봤던 스킨답서스 같은 것은 초본성인데 반해서 잉글리시 아이비는 목본성입니다. 그래서 좀 딱딱한 거 볼 수가 있고 환경에 조금 더 강건한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팔손인데 잎이 장상형으로 되어 있는데 8개로 갈라졌다 그래서 팔손입니다. 이것도 음이온을 많이 발생시키고 모양이 가지런한 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많이 쓰이고 있죠. 제주도에 가시면은 노지에서도 많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홍콩이라고 많이 부르는 것이 있는데 원래는 셰플레라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 중에 홍콩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게 합성어가 돼서 홍콩야자로 불리고 있는데 잎이 장상형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둥글스름하게 생긴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주 그 저강도에서도 강하고 저온에서도 강하고 하기 때문에 보통 가게,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되겠습니다. 반일이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귀수라 그래서 해피트리, 각 가정마다 이사하게 되면은 부자되라고 많이 선물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나무인데 내한성도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0도 이상만 되면 잘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또 기타로서 이제 산호수, 아디시아 속인데 산호수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사진을 보면 잎의 결각, 겉이 톱니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톱니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구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냥금, 또 만냥금이라도 부르는 게 있는데 이것도 꽃이나 열매 똑같은데 잎이 두툼하고 길쭉하면서 좀 무딘 이러한 그 톱니가 있는 것이 바로 백냥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빨간 열매가 달려야지만 상품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열매가 가지런하게 아래쪽에 달리게끔 재배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아라우카리아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그 미국의 동부에도 노포크 아일랜드가 있는데 호주에도 그렇고 그 지역을 딴 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산나무 비슷하게 생긴 감이 있는데 하나가 이렇게 층을 져서 겹겹이 쌓여있는 잎이 아주 멋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어두운 데 잘 자라고 또 온도 변화도 강하기 때문에 실내 적용해서 아주 고급스럽게 많이 쓰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러브체인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러브체인이라는 말은 사실 외국에 없는 이름이고 원래 영어 제목은 스트링 오브 하트입니다. 하트의 모양이 여러 개 달려있다. 스트링 오브 하트인데 우리나라에서 어느 초등학교에서 이 러브체인이라는 말이 생겼다는 소문이 있는데 참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이거 협죽덕과에 속하는, 그래서 유도화랑 같은 과에 속하고 얘도 다육식물입니다. 그래서 잎을 만져보면 두툼한 걸 알 수가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다육식물 특유의 자생력이 있어서 잘 자라는데 너무 아끼느라고 물을 자주 주다 보면은 이제 잎이 이제 물러서 죽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것이 관심을 가지는 건 좋지만 너무 그냥 만작만작거리면 이제 닳듯이 좀 적당히 물을 줘야지만 잘 키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러브체인입니다. 다음에 베고니아에 꽃베고니아 같은 화단형 모종도 있지만은 렉스 베고니아, 이 관은 관엽식물입니다.
그늘에서도 잘 자라고 그 잎의 무늬가 아주 좀 특이한데 대개 이런 무늬들은 그 어두운 데 가면은 무늬가 많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어두운 데서도 무늬가 오래가는 렉스 베고니아 아주 다양한 무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언 크로스 철십자 옛날 독일군들이 장교들이 목에 달던 건데 그 십자가 모양이라 그래서 아이언 크로스 베고니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같은 베고니아인데 앞에 렉스 베고니아는 잎이 반반한데 반해서 얘는 그 굉장히 그 도톰도톰한 게 심합니다. 그 털이 나 있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촉감을 느끼게 하는 건데요. 그다음에 사랑초라고 국내에서 불리는 옥살리스가 있습니다. 이 옥살리스는 잔디밭이나 일반 밭에서는 잡초에 속하는 그 괭이박 혹은 식나물 대표적인 클로버처럼 생긴 잡초인데 화해용으로 개발된 것은 잎이 굉장히 큽니다. 하트 모양인 게 3개씩, 3장씩 달려있는 건데 꽃도 핑크색이 아주 아름답게 피고요. 또 노란색이 피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랑초, 옥살리스가 거리 화분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보스턴 고사리가 있죠. 우리가 보통 먹는 고사리는 아니고 이 관엽인데 네플로피스 중에 엑셀라타라는 것이 있고 그 중에 변종으로 보스토니엔시스라 해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그 프론드라 그러는 고사리에서는 잎을 프론드라고 부릅니다. 그 앞에 길쭉하게 생긴 것이 아직 전개되지 않은 잎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개되면 그 뒤에 있는 것처럼 이 넓적가 퍼지게 되는데 이 보스턴 고사리를 포함한 모든 고사리들은 수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특히 고리 화분에서 재배할 때는 공중에 집안에서 걸게 되면 습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바로 말라가지고 부스러지게 됩니다. 수시로 관수를 하거나 아니면 미스트 장치를 해가지고 습도를 높여줘야지만 제 모양대로 관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크로톤이라는 건데요. 이것도 동남아시아 가면은 노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데 국내에서는 내한성이 약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키우게 됩니다. 대국과에 속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안 먹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잎의 무늬가 아주 특이합니다. 원래 이제 그 식나무라 그래서 녹색인 것도 있지만은 되게 관엽 식물을 쓰는 것들은 이렇게 그림에 나온 것처럼 무늬가 있는 그것을 많이 쓰고 있죠. 파키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관엽 식물인데 줄기는 길쭉하고 두껍게 생겨서 별 모양이 없지만은 장상형으로 5장의 잎이 나와 있는 것이 가지런하게 되어 있으면 참 예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축하, 화환 보낼 때 화환 대신에 화분을 많이 보내는데 위에다 리본 달아서 보낼 때 이걸 많이 씁니다. 위에 녹색이 아주 아름답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는 게 파키랍니다. 이 파초일렵은 우리나라 자생하는 것 중에 파초일렵이라는 게 있는데 시중에 유통하고 있는 것은 그거하고 다른 이제 그 품종이 되겠습니다. 옆으로 쫙 퍼져 있는 그 모양이 참 예쁘죠. 잘 관리하면 이렇게 넓적하게 퍼져가지고 굉장히 무게를 자아낼 수 있는 어떤 실내 공간의 가운데 놔가지고 많은 사람이 바깥에서 볼 수 있는 모든 화둠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파초일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고사리과에 속하는 것들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잎 뒤쪽에 보면은 길다랗게 뭐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파초일렵처럼 선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일반 고사리처럼 동그란 점으로 달라붙던지 간에 이 고동색인 것들이 이제 소라이라 그래서 하나하나의 그 호자입니다. 곰팡이 같은 거죠. 그래서 걔네를 띄어서 물에 놓으면은 발화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식물체를 번식하게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종자들이 뒤에 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주란이 있는데 박주란, 문주란, 군자란 이런 것들은 이제 난초가 아니죠. 이는 고사리,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란초과라 불렀지만 지금은 꼬리 고사리과인데 이 고사리과에 속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 습하고 어두운 걸 좋아하는 거죠. 난초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모양이 이렇게 보면은 꼭 그 뿔 달린 그 영양이라 그러죠. 그 사슴처럼 생겼다 그래서 영어로는 무즈 헤드. 근데 사냥하면은 그 뿔 달린 사슴 머리를 벽에 걸어두고 그랬잖아요. 그 모양이다 그래서 이렇게 불렀었는데 또 이쪽에서 보면 그 박쥐처럼 생겼다 그래서 박쥐란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큰 거는 굉장히 큽니다. 페페로미아가 있는데